세 번째 녹화, 세 번째 팟캐스트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2회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모토는 제 생각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일이 되면 안 된다. 네, 일이 되면 서로가 재미없어진다. 일은 충분히 많으니까. 네, 일은 많으니까 재밌게 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쟤왜이 얘기해? 주제에 벗어난 얘기 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너무 주제에만 매여 있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하죠. 저는 오늘 이따가 밤에 야구하러 가요. 네. 사회인 야구. 사회인 야구. 이것도 뭐 일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 네네. 저도 조만간 조인할 예정입니다. 우리 같이 연습하러 가기로 그쵸, 했죠. 네. 이 사회인 야구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제 이거 한지 2년 됐는데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방송에서 TV에서 봤는데 3만 개인가 팀이? 와, 한국에만요? 네. 장난 아니에요. 3만 개인가 5만 개인가. 그러니까 팀 하나당인데 한 최소한 10명 12명 있죠. 굉장한데요? 네, 그러니까 30만 명 50만 명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회인 야구를 하면 그 리그에 등록이 돼야 돼요. 리그를 뛰는 거고 그 리그를 운영하는 포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포털이 있어요. 네네. 그게 게임원이라는 포털이 있거든요. 게임원.co.kr 치면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록이 다 등록이 돼요. 개인 기록. 개인 기록에 다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막 타율 뭐 이런 거 다. 그걸 누가 세요? 내가 언제 기록원이 있어요. 매 경기마다. 그 누가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기록을 해서 거기다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 리그마다 경기장마다 다 리그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있고 기록을 매번 올려서 거기에 올리면. 그럼 실장님 나중 가면 카드 나오는 거예요? 트레이딩 카드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포털이고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게임원이라는 데가 그걸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운영자 쪽도 거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5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럼 회원비 같은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포털에서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리그 내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뉴타운 쪽에 있는 은평 뉴타운 쪽에 있는 리그를 뛰니까 거기에 있는 경기장에서 이제 팀마다 리그 참여비를 받아요. 재밌네요. 180만 원. 그러니까 1인이 180만 원이 아니라 팀이에요. 팀이 1년 동안 180만 원 한 리그 돌리는데 180만 원. 그래서 팀 순위 나오고 4위까지 팀 리그마다 다르긴 한데 4위까지 팀은 끊어서 플레이오프도 나가요. 그래서 토너먼트도 하고 상금도 하고 시상식도 열어요. 호텔 뷔페에서 시상식도 해요. 근데 아직 시상식 못 가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작년에 시상식 참관을 해봤죠. 참관해보셨어요. 참관했는데 우리 팀이 요새는 지금 팀이 2위예요. 네. 진짜요? 은평구 그래서 그쪽에서? 은평구 지금 12개 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2위예요. 그래서 올해는 플레이오프를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시상식을 가자. 호텔 뷔페를 가서 썰자. 뭐 이런. 좋네. 본전 뽑으시겠네요. 본전은 못 뽑아요. 못 봐요. 그래도 못 보나요? 본전 못 뽑아요. 근데 이 사회인 야구라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또 하나의 그러니까 진짜 사회예요. 또 하나의 사회라서 거기 재밌어요. 그래서 뭐 야구 끝나면 다 앉아 식사하잖아요. 팀원끼리 이제 땀을 흘려요 그런 분들. 부럽더라고 되게. 땀 흘렸으니까 냉면 먹으러 가거나 뭐 이제 소주 한 잔에 고기 한 잔 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거기 앉아서 처음에 딱 하는 일이 야구 끝나고 와서 자기 기록 보는 게 일이에요. 핸드폰으로. 재밌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런 거? 스트레스. 왜냐면 그 딴게아니라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포드캐스트 예를 들자면 우선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실수를 했든 잘하든 못하든.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행동이 기록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희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 가는 경기는 연습 경기인데
리그 경기에는 타석에 들어서면 네. 긴장되죠. 엄청 떨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가 기록이 그러니까. 이게 타율이 다 남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생각 때문에 무항청심을 먹고 리그 경기를 가야 되나 이게 그 생각도 약발인가요 그게?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게 그 정도 긴장돼서 긴장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니까 그래서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네, 야구는 야구는 늦게까지도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도 하니까 50살, 60살 먹은 그런가요? 분들도 나와서 같이 해요. 뭐 말씀하신 게 저는 요즘 스쿼시를 맞다. 스쿼시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딱 반대인 게 나이 들어서 못할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굉장히 관절부터 온몸이 좀 무리가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스쿼시가 그렇구나. 아까 우선은 되게 폭발적인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단거리를 빠르게 갔다가 그쵸. 원상복귀해야 되고 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원도 많지만 끊어치고 폭발적으로 쳐야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격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거 되게 즐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테니스랑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기술이 같아요? 핸들링하는 게? 다르죠, 좀 솔직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비교 못해. 스쿼시는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우선은 서로 바라보고 치는 것과 옆에서 치는 것과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쉐어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쉐어링이랑 가까울 수도 있죠. 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쉐어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테니스 코트의 3분의 1 정도 공간을 칠 수가 있거든요. 벽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같이 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둘만 칠 수 복식도 있나요, 그것도? 네, 더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1대1만 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테니스는 서로 보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얼른 치겠다. 내 약점을 알린다. 스쿼시는 재밌는 게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제스처를 받는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 싸움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테니스는 어쨌든 내 공간 안에서 내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쿼시는 한 공간을 서로 이렇게 나눠 쓰다 보니까 은근히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뭐 내가 공격적으로 밀어서 그 사람 뒤로 빼느냐. 같은 공간이니까 훨씬 더 좀 되게 전투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스쿼시를 하게 된 유일한 이유 1. 공을 주스러 안 다녀도 되니까. 테니스 치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못 치는 사람이 싫고 홈런을 많이 치잖아요. 이 야구 시작하면 공 주스러 갈 일 많은데 사람이 많잖아. 같이 줬잖아. 아니 근데 야구는 이제 본 경기를 하는 것보다 캐치볼 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요? 캐치볼을 모든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캐치볼을 뭐 이게 가슴에 정확하게 잘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뒤로 공 주스러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튼 모든 스포츠가 공 주스러 다니는 게 그렇군요. 근데 스쿼시는 좋은 게 벽 안에서 하다 보니까 공을 주스러 가는 게 많아야 5걸음이에요. 그게 너무 매력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른 매력이 많이 빠졌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은 되게 비주류적인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주류? 네. 제가 굳이 여기서 스쿼시 좀 꼽자면은 옛날 한동안 인기가 좀 있었대요, 이게. 스쿼시가요? 네. 왜냐면 우선 인도어니까 날씨 제한 안 받고 여름 겨울 칠 수 있고 되게 좋잖아요. 솔직히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테니스랑 탁구의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치는 탁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는 기술, 그러니까 뭐 스핀을 주는 거라든지 짧게 치는 거라든지 좀 폭발적인 그런 거는 탁구랑 비슷한데 몸을 이용해서 탁구를 하는 느낌? 갖고 되게 재밌는 기술이 많은데 탁구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살짝 비주류가 됐는지 옛날에 운영하던 스쿼시장도 많이 문을 닫는 분위기고 주변에 이제 스쿼시 하는 사람 찾기도 되게 힘들고 좀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타깝죠. 네. 탁구도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탁구장 많았는데. 그렇죠. 탁구도 저도 탁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슬픈 게 사실 저는 공 가져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러세요? 공 가져하는 거는 다 좋아하고. 저는 최근에 또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를 먹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한울 씨는 아직 젊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막 매일 밤새고 맞아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을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한 최소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집중이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일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오늘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바로 쉬는 게 낫거든요. 네, 맞아요. 예, 내일 그래야 내일 또 일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네. 100%가 아니죠. 최대한 100% 가깝게 네.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이제 하게 되는 게 뭐 그런 야구도 하지만 야구 선수가 아닌 이상 매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매일 하면 또 일이 되고 지겨울 그쵸.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 또 하는 게 스위프트라고, 네네. 예, 그 애플에서 새로 만든 언어?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 많대요. 스위프트가 아직 보니까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쵸, 아직 네. 되게 비효율적인 코드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제가 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거는 사실 뭐 옛날에 베이직 네네. 이후에는 없어서, 그래서 스위프트를 한번 공부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옛날에 아이폰 개발을 하려고, 근데 그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위프트를 공부하려고 보니까 네네. 유튜브에 많죠.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2회 때 한울 씨가 얘기했던, 지난해 때 얘기했던 것 중에 AWS도 이제 그걸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이 그쵸. 많아져서 네. 그런 접점이 맞아서 또 할 수 있었다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네. 것처럼, 뭐 제가 스위프트를 얼마나 뭐 처음부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기, 또 책을 보고 공부하기 조금 불편한 것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요즘은 좀 예. 많이 옛날에 많이 바뀌었죠. 예. 공부하는 방식이. 동영상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쵸. 뭐 그래가지고 점점 뭐라 그럴까, 기술의 독점화 같은 건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저 영상 할 때만 해도 네. 이제 뭐 그런,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아비드란 장비 있었거든요. 예. 아비드란 들어만 장비, 봤습니다. 그런 장비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저쪽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가면은 이제 플레임이란 장비가 또 있어요. 그거 들어봤어요. 오토데스크 예. 거. 예. 플레임이란 거 얘기 들었는데, 플레임은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쵸. 아비드 많이 안 쓰지만. 그쵸. 근데 옛날에는 그 맞으면서 배웠대요. 아, 진짜요? 예, 한국에서는. 예. 저는 딱 그 밑에 세대예요. 저하고 한 1, 2년 나이 차는 선배들 보면, 저도 회사 들어갔을 때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파이널 컷 프로로 공부를 했거든요. 네. 1.0, 1.5 막 네. 이걸로 공부하고, 내가 책 보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데, 그걸 하는 거 보더니 아비드 쓰던 선배가, 야, 너 옛날에 내가 내가 맞으면서 배운 거야. 근데 세상 진짜 좋아졌다. 막 이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해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건 좀 그만큼-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대 문화도 네.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술을 배우려면 그만큼 밑으로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수한테 그 선생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설사 때리더라도 내가 그래서 버티고 배워야 배울 수 있는 건데, 독점적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정보가 좀 독점적으로 그쵸.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뭐 여러 툴들 같은 것들, 뭐 툴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요새는 툴들 같은 건 뭐 스위프트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통으로, 예를 들어 대학에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뭐 C, 포트란 뭐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제가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약간 비할 수도 그러니까 그건 정통으로 배우는 게 아니다. 뭐 아니면 뭐 그걸 배우려면 뭐 공업 수학 같은 것들, 그쵸, 수학을 그쵸. 정통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벽이 좀 확실히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그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걸 세그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그웨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타는 거잖아요. 타는 거죠. 근데 네. 그게 포드카스트 세계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하신 말씀이 다음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던 얘기를 잘 넘어가는 거 세그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되게 좋은 세그웨이.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와 그리고 뭐였더라, 그런 이렇게
정보가 독점적? 네, 독점적이지 않는. 이것도 장비가 독점적이지 않은 것도. 그렇죠. 이것도 클라우드랑 또 관련이 있는 얘기거든요. 클라우드가 주는 게 뭐냐면은 옛날처럼 영상 회사 만들고 싶다 하면은 말씀하시는 4천만 원 정도 우선 투자를 해야지만 그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장비가 그렇게 있어야지.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가 크리에이티브 한 것 같다. 우선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안 들거든요. 네네네. 이게 생기면은 거기에다 렌더 비용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진입장벽이 확실히 낮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방금 하신 말씀에서 제가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지금 느끼는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의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루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그냥 평생 갈 것 같고 1년이라니까 제 다음 생일이 언제 올지 너무나도 먼 얘기 같은데 지금은 좀만 지나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 되고 다시 겨울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나이가 들면서 차이가 뭐냐면은 시간이란 단위가 짧아지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길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1년 앞을 계획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단위가 하루니까 하루만 막 생각을 너무나도 긴 것 같고 너무 생각할 게 많은데 이제는 하루라는 게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게 한 달 정도의 개념을 생각하니까 1년 앞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적인 단위가 나이가 들면서 변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길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불태워가지고 무리하느니 이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뭐 클라우드 얘기하면서 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 사례인데 그냥 이거 정말 완전 삼천포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클라우드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진입장벽이 확실히 낮아진 게 또 거기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D 컴퓨터 그래픽을 하든 뭘 하든 보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는데 팁 같은 걸 소개하는 동영상 같은 게 이제 외국 친구들이 이제 블로거들이 막 올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A, B, C, D, E, F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었는데 어떤 친구는 이걸 굉장히 쉽게 하는 그런 팁들 같은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개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개발하진 않았지만 개발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옛날에는 저는 막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다 원 그리고 뭐 세모 이렇게 그려가지고 전개도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다 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발 그렇지 않고 수학 전문하시 대학교 나와서 정통을 배우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런 것보다 대부분은 보니까 깃허브 뭐 이런데 그런 데서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인터넷을 통해서 소스 코드 그러니까 모듈이 있더라고요. 모듈이 다 있더라고요. 소스 코드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뭐라 해야지 인아웃점을 다 연결시켜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은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그걸 맘만 먹고 구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례로 이제 옛날에 웹사이트를 저 혼자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웹사이트를 워드프레스로 짤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워드프레스로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워드프레스로 CSS하고 다 해가지고 뭐 슬라이딩 기능 뭐 이런 것들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다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갖다 와서 어떻게 내 거에 적용시켜서 붙이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연결하는 기술. 그러니까 저희 왜 다음 팟캐스트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 제목을 테크스타에서 이제 왜 아이디어를 하늘 씨가 준 게 컨버전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차라리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디렉션 기술 같은 게 그러니까 많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1일 때 딱 얘기했던 게 그 포인트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소화를 해가지고 그 소화를 함으로써 생기는 그러니까 끝에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본질 얘기를 꺼내는데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컨셉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전과 후까지 이해해야지만 그 중간 이해가 되고 그걸 완벽히 이해해야지만 뭔가 되는 이런 게 확실히 옛날에 있었던 이제 좋은 배움. 근데 지금은 느낌이 뭐냐면은 최대한 빨리 소화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kim 리딩이랑 그러니까 스피드 리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kim 리딩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서를 딱 봤을 때 A부터 Z까지 읽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서 그러니까 너 A 뭐 이런 거 다 빼고 키워드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읽는 속도 한 두세 배가 빨라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제 시대적으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소스가 많아요. 너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아지고 너무, 있죠. 네, 진짜 막 본물 터지듯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는 저희로서는 이제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소화를 해서 그거를 내 거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확실히. 저도 그 내 거에 되게 동감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기술적인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뭐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하지만 그럼 오케이 클라우드를 난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세계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저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목을 기르는 힘은 또 다른 이슈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룰 수 없는, 저희가 지금 감히 다룰 수 없는 안목이랑 키우는 부분은 좀 다른 이슈이긴 한데, 그러니까 늘 만약 저희의 지금 저희의 수다를 지금 어떤 고등학생분들이나 중학생분들이 학생이 만약 듣는다면 그런 트렌드 따라가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매일 전자신문 읽고 아니면 매일 벌지 보고 뭐 매일 어디 뭐 엔가젯 보고 막 이러면서 트렌드를 익히는 데만 몰입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늘 보면은 그 안목이 되게 중요하고 그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 기관이 에 따라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뭐 그 저희 이제 영상 디자인 쪽에서 3D 툴을 이제 이제 건축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맥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맥스를 많이 쓰고 뭐 영화나 이쪽에서 마야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모션 그래픽 베이스는 시네마 4D라는 걸 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시네마 4D라는 게 사실 뜬 지가 뭐 지금은 좀 됐는데 그렇게 뭐 마야나 맥스처럼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네마 4D가 갑자기 뜨면서 한 명의 블로거가 갑자기 확 떴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고릴라 말씀하시는 그레이스케일 그레이 고릴라 있잖아요. 고릴라 걔가 이제 미국 애가 이제 걔가 확 떠가지고 걔 블로그에 걔가 올리는 게 시네마 4D 팁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확 뜨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사람이 확 뜨니까 어떤 걸 봤냐면 그 친구,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나오는 방송 그래픽이나 그걸 다 보면 그 팁이에요, 다. 그 팁으로 다 바른 거. 거기서 나온 예제나 그걸로 가지고 오브젝트만 바꿔가지고 다 바꾼 거. 그걸로 쫙 깔렸어요. 지금 제가 고릴라 그 방송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한 2-3년 전만 해도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뭐 그걸로 발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어떤 디자이너는 그거를 그 팁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정말 잘 소화시켜서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의 튜토리얼에 그거 그냥 튜토리얼 따라해서 그냥 했구나 뭐 그런 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같은 뭐 일반 분들은 그게 어디 팁에서 왔는지 그걸 구별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차이들은 좀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해지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되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목적 의식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두 부류의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은 도구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에 맞춰 도구를 네.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망치라는 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작품 만들 때 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모든 작품을 보면 그냥 때려서 망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있는 도구에 맞춰가지고 제 일을 맞추는 거예요. 도구에 아니 한계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도구에 맞추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일에 맞춰가지고 도구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예가 뭐 잘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망치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절단해야 되는 네. 거면 그러면 가위란 도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가위란 도구를 찾지 않고 그냥 망치만으로 어떻게 해결하다 보면은 작품이 거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도구에 맞춰가지고 일이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의식이라는 네네. 그 시장님이 하신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크리에이티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현실화시키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목적이 맞으면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의 팁을 써서 네. 내가 있는 생각을 영상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거는 정말 소화시켜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제 창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도구가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도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작품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끝에 와서 결과물은 비슷할지 모를지언정 거기서 나오는 프로세스나 이제 그 일이 가져올 이제 미래의 네네. 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중요한 건 같으니까 저희가 이런 포드카스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거잖아요. 더 많은 도구를 사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네네.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에 맞춰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세상에는 뭐 저희도 계속 배워가는 중이고 그렇지만 이런 도구도 있고 망치도 있고 가위도 있고 스크루드라이버도 있더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필요한 도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실 수 있으실 정도로 저희가 그냥 그 정도로만 이런 도구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그게 중요한 목적이긴 하죠. 그렇죠. 안목은 저희가 키워드릴 수. 그건 저희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없다 보니까 그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단 크리에이티브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최근에 이제 왜 우리나라에 메르스 돌았잖아요. 네네. 네, 메르스 돌았는데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없어서 저희가 못 막은 게 아니라 그게 이미 WHO나 이걸 다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방역 대책이 달라지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점점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정보가 이런 정보도 있다 저런 정보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일면 이 정보를 찾는 이런 것들을 알아는 거, 이런 정보를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정보는 사실 구글링으로 타다닥 하면 쫙 나오고 그쵸. 오히려 점점 더 정보의 중요성,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인터넷 한참 뜰 때는 뭐 웨어 투노가 유행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제 웨어 투노도 저는 별로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그런 안목이 되게 훨씬 더 과거보다 이미 정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맞습니다. 그거가 되게 중요해지는 그쵸. 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질이 그쵸, 차이가 저, 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한동안은 뭐 인터넷, 이 사람 인터넷 서치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거든요. 검색 잘한다. 아니,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선배들이 인터넷 서치 잘한다고. 네, 근데 그런 말이 진짜 있었어 한동안. Where to know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걸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터넷 검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거의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쵸. 카톡 자체 내에서도 검색되는 거 아셨어요? 최근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우물존재. 근데 그만큼 검색이란 게 이제 중요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해진 건 뭐냐면은 이 많은 정보들 안에서 좋은 정보를 빨리 필터링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필터링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는 게 자기만의 뭐냐면, 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걸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걸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체가 필요해요. 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망사 같은 체가 있어야지 그냥 던져 놓으면 거기서 필요한 것만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 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쵸.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체란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하우들이 쌓여진 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링 해가지고 하면 정보가 몇 천만 개가 떠요. 네. 그럼 당연히 한두 페이지 뭐 요즘 그렇잖아요. 탭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이제는 구글링 해가지고 첫 번째 답만 안 보는 거예요. 구글링을 해요. 무엇으로 저희가 얘기했죠. 네네. 하면은 벌써 답이 몇백만 개가 떠요. 네. 그럼 처음 한 5개는 열어본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 네. 옛날처럼 하나만 가지고 네. 읽는 게 아니에요. 네. 5개를 열어요. 5개 열어보죠. 그럼 5개를 다 읽을 시간 없어요. 네. 빨리 딱 빨리. 봐가지고 누가 썼는지 네. 어떤 수식을 썼는지 문맥이 어떤지 네. 어떤 사이트에서 왔는지 네. 몇 명을 읽었는지 보고 필터링을 하기 시작하는 그쵸. 거예요. 이런 게 다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사실은 그거 대충 쓴 사람 글 내용 보고 얘는 실력이 없는 친구야. 그렇죠. 별로 신뢰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이걸 빨리 판단해. 예, 듣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저희는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도구를 설명드리는데 저희라는 필터, 저희라는 채를 한번 걸러낸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저희가 인터넷 구글링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네.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1부터 10을 읽어보고 그 중에 저희라는 네. 필터링 한번 거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거에 대한 경험을 또 말씀드리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이게 요즘 또 되게 뜨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이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걸러내주는 게 네,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 존위가 플립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큐레이팅. 큐레이팅 네, 네. 아주 좋은 단어죠. 네. 그런 게 나와. 근데 우리 네. 클라우드 얘기나 시작하는 거 다른 아니야 이게 팟캐스트 클라우드하고 연결 넘어가면 어떻게 접어줘 한번.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얘기가 저희가 클라우드를 처음에 주제로 잡았던 이유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속성, 속성하고 지금 시대의 속성,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 속성들이 모두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벌써 3회까지 온 거고. 그렇죠. 근데 왜냐면 나 아까운 게 이 큐레이팅 같은 건 제가 했던 또 얘기에서 또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큐레이팅하는 얘기 한번 제대로 한번 다루고 싶거든요. 전 좋아요. 어찌됐든 뭐 요즘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이 아닌 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단위가 무엇이 되느냐?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보의 양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짧은 시간을 써가지고 최고의 정보를 얻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하고, 근데 다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자면은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그웨이가 있었어 아까 전에. 뭐냐면은 그거죠. 기트허브 말씀하셨잖아요. 기트허브. 기트허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외할아버지가 특히 제가 생일날마다 레고를 매번 사주셨어요. 갖고 레고 엄청 많았고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거기서 그러니까 굳이 한 포인트, 인셉션 포인트를 뽑는다면은 레고 만들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부시고 만들고. 그래갖고 저는 기터브 같은 거를 레고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블럭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블럭을 지어주고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블럭을 저희 마음대로 조립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레고라는 게 좋은 예를 들어서 10년 뭐 레고라는 게 뭐 60년 됐다 50년 됐다 그 전에는 레고라는 게 없었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장난감 주고 싶으면은 나무를 깎아서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장난감 만들어주는 시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레고라는 걸 주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면은 아들은 그걸 가지고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 모듈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템플릿,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벌써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외라 저희는 쌓기만 할 뿐. 그런 시대가 분명히 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인류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나무를 베었겠어요. 아들한테 장난감 하나 만들어 주려고 매년 매해 또 다른 아버지들이 나무를 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한 아버지가 나무를 베는 법을 완벽해 가지고 그거를 기톱이나 레고 블록을 만들어놔요. 그럼 두 번째 아버지는 뭐냐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다듬지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장난감화 시키느냐. 쉽게 말해서 지식의 유산화가 되는 거예요. 유산화? 유산? inherit.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유산 상속. 지식의 유산화? 지식이 남는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승계되는. 그러니까 오케이. 한 사람이 이뤄낸 게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얘기가 너무 지금 커지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인류가 진보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글이란 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글이라는 문서화가 되면서 지식이 전승, 좋은 단어가 있어요. 네.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진보를 할 수가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쵸. 저희가 매년 동물만 잡으려고 돌도끼 만들었으면 평생 돌도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돌도끼를 만들고 그 돌도끼 누군가가 조금 더 좋게 만들고 네. 그러다가 누가 창을 만들고 이러면서 인류가 진보해서 지금은 우주까지 가는 네. 시대가 온 거잖아요. 갖고 제가 생각하는 이게 굳이 클라우드 넘기자면은 비슷한 개념 같아요. 이제 인류는 점점 더 모듈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화가 네.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만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 거에 꽂히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0사람이 만든 게 하나로 뭉치면서 플랫폼이 되고 그것들이 모이면서 진보를 하고 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승화되는 네네. 전승되는 게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 굉장히 거죠. 빠르고 네. 디지털화되면서 공유가 쉬워진 거죠. 네. 옛날에는 뭐 미국 어디서 어떤 애가 만든 프로그램을 제가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고가 옛날엔 저 혼자 가지고 놀던 게 어느새 온 동네 애들 레고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못 만들 게 없거든. 그러면. 제가 테드에서 영상을 봤는데 테드의 강연자로 고등학생 꼬마인가 중학생 꼬마인가 나왔는데 네네. 걔가 암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걔가 근데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했냐면 어디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주 자세한 건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구글링을 해가지고 네. 여기저기 논문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단서를 발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연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관련 암 교수들한테 네네네네. 이메일을 다 보내서 네네네. 저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네네네. 했는데 이제 그때 뭐 200명인가 몇 명한테 보냈는데 그 199명이 꼬마애가 뭘 한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다 지원 안 해주고 한 교수가 지원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을 거야. 오,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구글링으로 암 치료제 만들.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이 그러니까 정보도 사실 어디서든 그렇죠. 열려 있죠. 그리고 이걸 굳이 다시 이제 클라우드 네. 넘어가자면은 클라우드를 제가 자꾸 클라우드에서 딴 데로 넘기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는 거잖아요. 인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넘어가세요. 저는 끌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클라우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자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클라우드 접할 때 뭐였냐면은 멘붕인 거예요. 이게 뭐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제 의견이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개념 안에 AWS가 있고 구글이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WS 예를 들어 잘 써봤으니까 그러면은 AWS 가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AWS가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면은 글레이시어, 여러 가지가 S3, EC2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S3까지 써봤는데 진짜 블럭이더라고요. 그걸 갖다 그렇죠.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갖고 레고 블록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레고 블록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블록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블록을 만든 분들은 필요로 해요. 근데 그건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 같이 이렇게 얕은 수다를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뭐 대학교 때 전공하신 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분명히. 하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그분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블록을 가지고 저희만의 완성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일인 거죠. 하고 클라우드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클라우드는 그 자체로. 그렇죠. 좋게 표현하자면 인터넷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레고 블록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가장 넓고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남은 거는 이제 그 레고 블록들 가지고 어떻게 조립해서 우리 것만의 완성품을 만드느냐. 그리고 그 완성품만은 저만의 것이 되거든요. 제가 조립을 했으니까.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제 생각에 클라우드를 뭐 개인은 도입할 수 있어요. 뭐 왜냐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내가 도입하고 싶으면 도입하는 거고 싫으면 마는 거고 버리면 버리는 건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기업들은 그것들을 도입하길 꺼려요. 왜냐면은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보안 이슈. 특히 우리나라는 IT에 대해서는 전에 뭐 인터넷이 우리나라 최고다, 인프라 최고다라고 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그런 다른 하드웨어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님께서도 한마디 하셨다며.
어떤 얘기를 했죠? 그 액티브엑스나 저도 그럼 풀렸나? 근데 뭐 어찌됐든 참 저도 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둘리박물관을 갔어요. 네. 이거 아드님 때문에. 네, 우리 애기 때문에. 애기랑 해주셔야죠. 네, 둘리박물관을 갔는데 둘리박물관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혹시 예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휴가 기간이고 토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약을 해둬서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약을 하려고 딱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네네. 예약을 하려면 도봉구일 거예요. 도봉구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도봉구 웹사이트는 왠지 액티브엑스로 발라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거기서 뭘 설치해야 될 거야. 저는 근데 맥을 쓰고 있으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뭐 VMware에 뭐 윈도우즈 들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국세청 웹사이트에 들어간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결국 뭐 누구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억이 있겠지만 국세청에서 가입을 했다. 국세청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다. 국세청으로 뛰어간 적이 몇 번 다 있어요. 제가 한 여러 번 그랬거든요. 국세청에서 뭘 일을 간단한 증명서를 띄려고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그냥 국세청으로 뛰어갔다.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가서 그냥 표 끊고 1시간 기다려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좀 되게 보수적이에요. 제가 좋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제가 참고로 저는 외국인이에요. 국적이. 그러니까 한국의 외국인으로서 더 힘들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이버 계정 만드는데 거의 한 반년 진짜 노력한 후에 엄청난 고생 끝에 반년 걸렸어요. 끝에 가서 막 팩스를 보내달라. 아니 세상에 인터넷에서 팩스를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제가 그리고 온라인 뱅킹 하는데 2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풀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만드는 법도 모르겠는데 정말 저 인터넷 뱅킹 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삐 하는 욕들이 그냥 한 300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웹사이트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면 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기업에서 너무 까다로운 보안 요구 조건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요구 조건이란 건 뭐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전혀 보안에 문제되는 컨텐츠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봐도 되는 컨텐츠인데 그리고 설사 해킹을 당했다 해더라도 해커가 이득을 볼 만한 컨텐츠가 하나도 없는. 예를 들면 유튜브 올라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이순신 동상 사진 같은 거. 이순신 동상 사진 해커 가져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컨텐츠, 이순신 동상 소개 뭐 이런 것들 해커 가져가서 뭐해? 그런데 그런 컨텐츠는 어쨌든 자기네 서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슈인 거예요. 근데 서버 안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보안 자기네들이 가져오던 정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실무자분한테 이제 그 IT 실무자분한테 여쭤봤던 게 저희는 원래 이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마존 쪽이나 호스팅 서비스나 뭐 그런 쪽을 쓰려고 한다. 그럼 두 상황에서 해킹을 어디가 쉬울까요? 어디가 쉬울까요? 아마존을 뚫는 게 쉬울까요? 그쪽 회사를 뚫는 게 쉬울까요? 얘기했을 때 그 실무자분도 아마존을 더 아세요. 당연히 그분도 IT 실무자니까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아마존의 보안 시스템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 알고 훨씬 더 잘 관리되고 있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그걸 알지만 그분도 그런 거에 대한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그렇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지만 그 회사 담당 실무자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그게 클라우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보안 클라우드를 과연 궁극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변하려면 정말 업무가 효율적이 되고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뭐 근무 시간이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정말 제가 저는 이런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업무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보면 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야근을 더 하고 혹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올 때가 많아요. 네, 저도 그건 충분히 근데 그건 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또 클라우드를 제가 또 다시 돌리자면은 자 클라우드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 가장 뭐 제가 적극적으로 미는 단어 뭐냐면은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첩성, 어질리티 민첩성이라고 표현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많이 쓰였던 이제 속담 중에 하나인데 몸집 큰 공룡이 더 느리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걸 움직이려면 그만큼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시스템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처럼 이제 소규모일 경우는 그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고쳐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그거를 간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손에 닿으니까. 근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그게 위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도 있고 큰 돈으로 연결도 되고 또 두 번째는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까 뭘 하나 움직이려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위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규모에서 오는 그런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막 말로는 쉽죠. 큰 회사니까 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맡은 분야가 있고 그리고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의 제한이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희한테 적용시키자면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자면은 그러니까 데이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죠.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대기업 큰 회사 몸집이 큰 기업이 왜 경쟁력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없어지고 있다 얘기는 조금 위험한 얘기인 것 같고 오히려 역으로 그냥 오히려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 소규모의 기업도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다.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 많은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 쪽으로 해석하는 편이 그렇죠. 하고 제가 그 과거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게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이거든요. 그분 사회학적인 분인데 이제 수학적인 지식과 심리학적인 걸로 되게 재밌게 글을 써요. 블링크, 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 다 유명한 책들이에요. 정말 재밌는데 그분이 최근에 쓰신 책이 데이빗 앤 골라이엇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절대로 골라이엇이 이렇다, 데이빗이 이렇다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데이빗만의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데이빗 얘기를 할 때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데이빗을 도와서. 근데 뭐 종교적으로 보면 그게 맞긴 하겠지만 그걸 시대학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짧게 얘기하자면은 데이빗이 가진 뭐죠? 슬링, 돌팔매. 그게 굉장히 살상력이 높은 무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죄송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갖고 다윗이 뭐냐면 조그만 양치 소년이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장군이었어요. 둘이 싸워요. 근데 조그맣고 양치던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신의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시대학적으로 표기하자면은 데이빗이 이길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긴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장점을 살린 거죠. 작고 그쵸. 굳이 뭐 살짝만 얘기하면 그 얘기 어디서 본 것 같다. 근데 그 책 되게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만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걸 또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절대로 골리앗을 죽이고 싶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저희 대기업을 사랑하고 필요해요. 그런 기업이 또 큰 걸 해내고 저희는 또 그 큰 고래들이 수용하고 지나간 자리에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자리. 그런 것도 채우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존하고 생존하는 서로 돼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큰 회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보안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컨트롤링을 하고 있다는 환상을 인간은 그렇게 원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해킹이 안 당하는 것도 없고 훔쳐갈 수 없는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인간이 좋아하는 건 자물쇠를 달므로써 아 내가 안전하게 네. 했구나라는 환상이거든요. 네. 맘만 먹으면 자물쇠 못 달 사람도 없고 맘만 먹으면 다 도둑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그런 환상. 네. 아 난 안전하구나. 근데 그 환상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통제하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안에 네네. 대한 민감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눈앞에 놓음으로써 통제를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아 이게 안전하다.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통제하에 있구나라는 것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실무자보다 이제 그 결정권을 가진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기술적인 얘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존이 뭐 몇십 년 동안 몇 분밖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이해도 없으실 뿐더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 통제하에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바에서 최선을 다한 통제하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클라우드 세일즈맨 아니지만 굳이 뭐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답이 아닐까. 더 이상 그러니까 정말 인간한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통계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 상대적으로 느끼는 상대적인 심리학적인 게 되게 이제 크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책임자라는 게 중요해요. 특히 큰 기업일수록. 네, 그렇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든지 해내든지.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걸 넘기는 순간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애플 포토가 이번에 해킹을 저도 정확한 스토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사진들이 그 외국 연예인 사진들이 많이 그게 해킹이 됐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법이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아직은 체계가 안 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당신의 정보가 도난을 당했을 경우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핵폭탄이 2개가 터져서 데이터가 날아갈 경우 어떻게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책임을 져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마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법적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조금 회색지대인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희가 여기서 굳이 뭐 조금 더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장단점이긴 저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대 입장 논리를 피자면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돈으로 비교를 할게요. 옛날에는 현찰을 쌓아뒀었어요. 집에다. 현찰을 집에다 쌓아두고 혹은 금괴로 바꿔서 쌓아둬야 이건 내 거. 그렇지. 그리고 그걸 금고에 보관해서 자물쇠로 한 2-3개 하고 그렇게 해놔야 이거 내 거. 이런 게 됐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예를 들어 어머니 쪽 세대나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카드 쓰는 거보다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보통 현찰 쓰시는데 돈을 내고 내가 돈이 나가는데 저는 그냥 카드 탁 하고 저는 영수증도 안 받거든요. 옛날부터 영수증 안 받았는데 영수 안 받고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게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는 왜 돈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물같이 쓰는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돈을 쓰고 이게 데이터가 오고 매달 결제 내역을 보면은 내가 얼마 썼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쓰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만지지 않아도 그걸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약간 그런 개념을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지켜야 될 중요한 자산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런 시대에서
그걸 사용하면 엄청나게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쵸. 먼저 넘기는 것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대 측면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반대 입장을 얘기한다면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렇죠. 좀 그런 오히려 자기들 걸 꽝꽝 싸고 그쵸. 뭐 이럴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한 얘기도 뭐 최근에 왜 우리나라도 해킹 많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되고 그래서 근데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유출된 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 안 해놓고 뭐 이런 거라 상황이라서 그렇긴 했지만 근데 그런 보안 정책 같은 게 필요할 때 뭐 한 번은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전문 영역 그걸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법안이 발표됐어요.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암호화를 시켜서 아카이빙을 해야 된대요. 저장을 해놔야 된대요. 그게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아마 1년의 법안 유예 기간 남겨놓고 아마 될 거예요. 시행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들도 그러니까 조그만 영사업자들도 주민번호 무조건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지 알아요? 일하는 그거 세무 문제 때문에 주민번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고깃집 이나 이런 조그만 벤처 회사 같은 데서 알바하는 사람들 그거를 다 어떻게 암호화해서 어떻게 저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걱정할 문제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누군가 또 법안을 수정하고 법안 수정 발의를 해야 되고 뭐 시행할 때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수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약간 유도리 같은 것들이 좀 유연성 같은 게 좀 부족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뭐 스크립트에 적어놓은 얘기는 나사가 그 큐리오시티 화상 탐사선을 해가지고 그걸 2012년인가 그때 저기를 보냈대요. 중계 그 큐리오시티가 이제 화상 착륙하는 장면을 중계를 했는데 그때 이용한 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사라는 회사가 그 보안이 중요하자면 전 세계에서 인류의 뭐 10손가락 안에 들 거 아니에요. 보안이 뭐 옛날에 뭐 달 착륙이 뭐 가짜라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있고 외계인을 나사는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나사가 보안하면 어마어마한 회사일 건데 그런 나사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이용한다는 거죠.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고 맞습니다. 그런 유연성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 정말 다 맞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걸 또 저희가 하려는 맥락을 다시 또 이렇게 넣어 정리하자면 그거죠. 끝에서는 만든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가 클라우드가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죠. 모두 다 클라우드가 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일에는 클라우드란 도구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로 대기업이 막 다 클라우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죠. 하지만 몇 가지 케이스는 확실히 클라우드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게 그 도구를 안 쓰는 게 저희가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 뭐 도면 유출이 있었어요. 중국에 그 현대자동차인가 기아자동차인가 그래서 아마 협력업체일 거예요. 협력업체가 직원이 거기에 도면을 해서 중국에 파는 게 있는데 그런 도면 같은 건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안 되죠. 왜냐면 클라우드의 간편함은 진짜 제가 예를 들어 그 도면을 제가 갖고 있으면 제가 권한 풀어서 누구한테 이메일 탁 그냥 주면 5초 안에 넘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면 링크 하나 만들면 전 세계 만인이 다 받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윤리의식을 360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하죠. 자사의 보안 시스템에 넣어서 누군가가 그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 불편은 하지만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죠. 갖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함으로써 이런 장단점을 보여드림으로써 그쵸. 이게 답이 아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최적화시키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자라는 게 저희 취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장점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단점 너무 얘기해볼까요? 것 같아서 너무 장점만 얘기한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뭐할 것 정념이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사람이란 게 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야지 네. 매력이 있는 거니까. 단점? 저는 솔직히 단점을 막 찾으려니까 솔직히 못 찾긴 하겠는데. 지금 제가 할게요. 네, 먼저 시작해보세요. 되게 그럼 좀 생각해볼게요. 자, 단점 제가 느낀 단점 뭐냐면 우선은 아무래도 늦어요. 느리다? 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아, 로컬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래픽 하는 사람으로서 뭐냐면 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커브를 조절을 해요. 색깔을 좀 밀어봐요. 그러면은 밀면은 바로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눈과 손이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엄청난 프로세싱을 하는 건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클라우드라는 그런 이제 매개체가 네, 어찌됐든 그쵸. 중간에 인터넷이 한 번 더 끼는 거잖아요. 어쩔 수 네. 없이. 그리고 안타깝게 아직은 한국 내 서버가 이제 원활하게 세팅이 된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느린 게 뭐 절대로 막 옛날처럼 뭐 다운받는데 뭐 1시간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뭐 버튼 하나 누르면은 그게 뭐 0.001초에서 0.1초 정도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실무 작업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그렇죠. 같아요. 부족하죠. 네.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빨라지진 않았죠. 그래갖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최적화된 시스템은 최상 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네네. 최상의 워크스테이션과 프로세싱은 넘기고 스토리지 넘기는 쪽으로 저희가 택하게 된 이유도 그거잖아요. 네. 정말 원하면 저희도 끝에 가서는 집에 진짜 모니터 하나만 놓고 살고 싶죠. 하지만 그쵸.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로컬보다는 아직 지금 밴드위드가 조금 느리다.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점점 나아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아까 뭐 단점도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원클릭으로 보안이 풀릴 수도 있다죠. 아, 그렇죠. 네, 원클릭으로 보안이 확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꽤 큰 단점 중에 하나고. 그렇죠. 또 있을까요? 네, 많죠. 저 네. 벌써 리스트 적어놨습니다. 뭐 근데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저는 특히 단점이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 장점 얘기 많이 해도 단점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단점이란 단어를 쓰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어떤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두 번째 건 우선은 가격이죠. 가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장님이 그 하신 되게 좋은 단어 중에 그 뭐였죠? 교차점? 네, 뭐 변곡점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교차점. 네, 교차점. 그래프의 교차점.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컴퓨터를 24시간 써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집에 아니면 사무실에 사서 쓰는 게 싸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24시간 쓸 거라면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컴퓨터를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써요. 네. 그러면 애매모호한 이제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거를 클라우드 써도 똑같은 값인데 클라우드가 조금 더 비싼데 조금 더 편하구나 네.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써요 컴퓨터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픽사 같은 회사는 사는 게 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차라리 AWS 쓰는 것보다 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리고 엔지니어 두고 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더 그런 데는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일 그게. 수 있죠. 그러니까 그쪽한테 그게 맞는 도구인 네. 거예요. 갖고 픽사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되게 좋은 예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되게 아주 긴밀하게 작업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40대 정도의 컴퓨터를 써요. 네. 제가 드린 그 2회 때 예를 들었던 게 그냥 상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 40대가 있는데 되게 네네네. 비싸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전기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뭔가 또 이게 거기는 세금도 네, 그리고 네, 또 IT 많으니까. 사람 붙어야 되고 한번 업그레이드를 네, 하는 시간.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매니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가 네. 이런 거 관심 많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면서도 그런 걸로 다 매니지를 했어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효율적으로 하는 거, 스크립트 돌리는 거.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아마존보다 싸더라고요. 얼마나 싸냐? 거의 10배 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전제냐면은 회사가 규모가 있으니까 네, 규모가 한 있어서 10명 정도 되는 자주 회사다 사용을 보니까. 하니까. 그렇죠. 자주 거의 뭐 100일이라는 게 100% 한 달 동안 가동을 한다는 네. 범위 안에 한 70% 가동한다는 전제 하에는 10배 정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운영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일이 많아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달에 한 하루 이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40대 사가지고 묵혀놓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쓰는 게 저한테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결국 클라우드라는 게 뭐 얘기도 했지만 인터넷이랑과 연결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현재 시점에는 별로 단점으로 와닿진 않지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종량제를 쓰는 나라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그렇죠.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예가 아프리카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극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막 작업을 하다 아프리카 출장을 가야 돼요. 네. 갔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슈퍼맨이 kryptonite를 만든 것 같은 거 갑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와 어찌됐든 그 소유권이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가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렇다시피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 빠른 한국에서 클라우드 쓸 땐 전혀 문제가 없죠. 천국이죠. 네.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출장을 가요. 가끔 가다가 갔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영상 한번 랜더하면 저도 한 20기가, 막 30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못 받겠는 거예요. 랜더는 다 끝났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받는 순간 또 한국에서 하던 습관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커녕 뭐 며칠이 걸리게 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스템이 그렇다시피 언제나 그러니까 뭐랄까 최악의 경우도 다 감안해야 되는. 얼마 전에 동경 출장해서 미팅을 하는데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미리 챙겨놓고 클라우드에서 한국에서 다 백업해놓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내려받아서 카피를 해놓고 하긴 했지만 놓치고 온 데이터도 있을 수 있죠. 준비를 못하는. 그 데이터를 일본에서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 다행히 와이파이 사무실에서 미팅할 때는 사무실에서 미팅할 때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문제 없었는데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는 뭐 와이파이가 우리나라처럼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제가 3G로 테더링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좀 답답하구나. 그런 일이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있죠. 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저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끝에 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유 책임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졌을 때, 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제가 없어요. 예제가 갖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슷한 예제로는 드랍박스가 왜 전에 뉴욕에 태풍 왔을 때 3일 동안 안 됐을 거예요. 그랬어요? 다행히 데이터는 다 살렸나? 아무튼 제 데이터는 멀쩡했어요. 근데 드랍박스가 그때 아주 심각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네 사무실이 잠겼다. 그 서비스. 근데 저는 그때 좀 이해 안 됐거든요. 드랍박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AWS 쓰는 걸로 알고 아마존 있었는데. 웹서비스 쓰는데 자기 사무실이 잠겼는데 왜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자기네 서버를 통해서 뭔가 또 서비스 되는 게 뭐 나가는 게 있나? 저장 공간 다르게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그러니까 위험해질 뻔까지 한 상황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봤었던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뭐 지금 요새 세계 정세가 많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저번에 또 뭐 1회 때 저희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본인 그러니까 일에 맞춰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보안이나 책임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그냥 믿고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로컬적으로 백업을 하고 또 클라우드에 저는 더블 백업을 아직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그냥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뭐 아닌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만 취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여러 가지 뭐 단점 있죠. 스토리지 저도 그러니까 원클릭으로 그러니까 원클릭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클릭으로 모든 걸 없앨 수도 있죠. 이룰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거 클라우드 스크립트 보면서 얘기할 때 뭐 STBM
이거 누가 적어? 네네네네. 적어놓은 거 얘기했잖아요. 저희 네네네. 애기가 적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 애기가 일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스토리지에 있는 걸 제가 이거 비밀번호 관리 잘해야 돼요. 그것도 문제는 그게 옛날에는 사무실 잠그면 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에서도, 편한 만큼 네, 네. 그만큼 편하게 해킹도 가능한 것도 사실은 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벌써 시간이 벌써 됐나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할 거 다 했나? 저희 클라우드 이제 뭐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뭐 한 가지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정리하자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무엇이며 그리고 좀 이렇게 클라우드라는 배경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 많이 했는데 잠깐만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저희가 처음 1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유저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 몇 가지만 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좋은 예로 Gmail. 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진짜 정말 옛날부터 Gmail 써왔거든요. 근데 좋은 예로 Gmail도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쵸.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좋은 예로 뭐 구글, 뭐 드롭박스도 좋은 예로. 그러니까 드랍박스 뭐 그때 뭐 뉴욕에 뭐 잠긴데 왜 상관인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구글 칼렌더, 구글 앱스, 그리고 뭐 좋은 예로 뭐 한국에서는 아직은 많이 안 쓰지만 스포티파이, 음악 서비스, 아니면 뭐 애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 뮤직 좋은 예로.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네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이메일 쓰시고, 그쵸. 그리고 뭐 저희 사촌 동생들도 드롭박스 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아마존 AWS는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네이버 메일, 네이버 뮤직은 솔직히 굉장히 그러니까 평상 일상생활에 굉장히 침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클라우드 막 이렇게 공기를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는 넓게 그 퍼져 혜택을 있고 누리면서 살고 혜택을 있죠. 누리고 있고요. 이제는 솔직히 없으면 안 되고. 그쵸. 네. 갖고 이제는 그만큼 중요해진 거고 그만큼 이제 기본.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1회 이런 스토리를 클라우드를 풀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든요. 너무 기본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공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월화수목금이 그 오행이 그 지구를 움직이는 힘처럼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게 제 생각에는 테크를 넘어서 보통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 삶을 지탱하는데 빠져서는 안 돼 요소가 되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석유 같은.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AWS는 현재는 전문가들만 이용하고 있는 쪽이긴 하지만 뭐 과거 뭐 한 6, 7년 전에는만 해더라도 뭐 핸드폰 클라우드 서비스 나오기 전에는 핸드폰 갈아타면 전화번호 옮기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구글은 옛날부터 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엔드로이드는 거의 1.0 때부터 너무 그게 잘 돼서 애플은 뭐 저도 기억이 나지만 그 어쨌든 스마트폰 나오기 왜 쉽게 넘어가려고 아이폰도 그랬는데 아이폰도 그 주소로 옮기는 거 되게 일이었는데 초반. 근데 아이튠즈에 백업하면 다 됐어요. 아이튠즈 누가 썼어요? 어찌 됐든 이거 나중에 한번 제대로 붙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걸 부지불식간에 계속 그렇죠. 뭔가 백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든 그렇죠. 아니면 LTE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든 그러면은 계속 자기가 자기 폰의 데이터가 계속 백업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설정을 풀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이 은근히 파고들고 있는 실상의 편리함이지만 그거를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네의 그렇죠. 또 서비스 영역을 좀 더 타겟팅을 많이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한동안 이 뉴스가 되었던 거가 아직도 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위치가 그렇게 추적이 다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그 정보를 뭐 적극적으로는 아니어도 어쨌든 비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편리하기는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나우 뭐 수장님은 애플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좋은 게 뭐냐면은 스쿼시 매일 가잖아요. 네. 제가 스쿼시 갈 때쯤 되면은 구글 나우가 저한테 얘기해요. 너 스쿼시까지 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2주도 걸리니까 지금 출발해.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면은 셋업을 안 해도 자동으로 너 비행기 때한테 됐으니까 이거 준비하고 갈 준비해. 이런 게 다 돼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그 정보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본질적인 내용 끝에 가서는 이게 거래잖아요. 내가 100원을 줄 테니까 100원에 상당하는 무엇을 줘가 인간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룰인 거예요. 네. 내가 너한테 뭘 줄 테니까 그 상응하는 뭘 줘. 거래. 네. 저도 클라우드나 이런 보안이 좀 그 정도만 돼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해를 시켜주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제공하거나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저희한테 그거를 투명하게 너희는 이런 걸 우리한테 줘. 그리고 그거에 그러 받음으로써 그 대가로 이런 걸 줄게. 네네. 그러니까 좋은 예가 얘가 조금 길어지는데 네. 지메일이 좋은 예예요. 엄청난 서비스예요. 지메일이란 옛날 특히 공짜 이메일이 그렇게까지 막 아주 보편적이지 않을 때 지메일이 획기적이었죠. 획기적이었어요. 그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해준 게 문제예요. 구글이. 하지만 걔네가 그거를 사업적으로 돌릴 수 있는 뭐냐면은 광고를 파는 거죠. 그쵸. 저희 이메일을 다 스캐닝을 해가지고 네. 제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번에 뭐 애플워치 나는데 좋아요. 라는 얘기를 꺼낸 순간 그게 벌써 메타데이터가 돼가지고 구글은 김한울이라는 사람이 애플워치를 이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구나. 굉장히 이거는 비싼 정보예요. 네. 그걸 가져와 저한테 광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너무 암묵적으로 행해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차라리 구글이 그걸 잘 포장을 해서 네. 공짜 서비스 얼마나 좋냐 뭐 저희한테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그랬으면 훨씬 더 기분 좋겠을 텐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와 지메일 너무 구글이 정말 공짜로 어떻게 이런 서비스 할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데 구글 광고가 그렇게 안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건 좀 생뚱맞죠?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어떤 생각이 왜 구글 광고가 네네. 붙은 웹사이트 들어가면 네. 나한테 맞춰진 그쵸, 광고가 맞춰야 나오잖아요. 되죠. 네. 근데 이 구글 광고가 참 안 똑똑하구나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이제 최근에 촬영 때문에 렌즈를 많이 샀었거든요. B&H 그 뉴욕에 있는 스토어에서. 그래서 온라인 쇼핑으로 샀으니까 이메일 다 왔을 그쵸, 거야. 그쵸. 뭐 그래서 알았나 봐. 내가 렌즈 좋아하는지. 렌즈 광고만 나와 한 2달째. 근데 데뷔를 벌써 하셨는데 샀죠. 샀는데 렌즈 광고만 그냥 주구장창 2달 동안 나오는데 참 구글 광고 참 못하네. 나한테 다른 광고 보내주면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조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냥 생각하면 좀 웃긴다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 정말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 그냥 웹브라우저만 보면 대충 광고만으로 그거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나만 아는 척하려고 그랬는데. 뭐요? 왜 사람들이 요새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 회사에서 미팅하고 그러면 네네. 자기 랩탑에 자기 노트북에서 이제 유튜브를 떼서 이런 영상 보여주잖아요. 첨가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통 광고 붙어서 앞에 나오잖아. 네네.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유튜브 그쵸, 영상을 그쵸, 보는구나. 그쵸. 이걸 딱 알겠더라고. 맞아. 그런 식이라니까. 근데 그게 좀 근데 어떤 광고는 이 사람 이런 취향이야 뭐 이런 걸 근데 민망하게 내가 알 때가 있어. 근데 나 얘기를 들어봐셔야 돼. 왜냐면 근데 중요한 게 온라인상에 이런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광고가 뜨는 거야 나한테. 애슐리 메이든이라고 혹시 아세요? 애슐리 메디슨? 몰라. 이게 되게 좀 이게 되게 좀 문제가 말이 되게 많은 사이트인데. 근데 외국 광고가 왜 떠요? 전 외국 계정이니까 다. 근데 IP가 그래도 한국이면 한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콘텐츠를 영어로 봐서 그런지 전 다 외국 광고가 떠요. 네. 똑똑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 멍청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정 자체 뉴질랜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난 계정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독일 출장을 가고 일본 출장 가면 유튜브에서 일본 광고 나오고 독일 광고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유튜브 광고는 그렇게 떠요. 근데 그 말고 옆에 배너 광고 있잖아요. 배너 광고. 배너 광고. 근데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기혼 남녀들이 바람을 피는 사이트예요. 저런. 근데 나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은 기혼이 아니잖아요. 기혼도 아니죠. 그리고 그 사이트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저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에서도 결혼 안 했습니다. 나는 꼭 밝히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얘기 듣고 나니까 난 무슨 사이트인지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같아요. 요즘 저도 뜨길래 저 배너를 되게 그냥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내 거 보는데 근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 뭐냐면은 모든 게 상업적으로 돌아가니까 밀고 싶은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는 예를 들어서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거는 내가 찾아본 게 아니고 그거는 미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써서. 그렇죠. 나는 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참 아직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밀을 아는 순간 이제 구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클라우드나 모든 서비스가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계예요.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너한테 줄 테니 이런 서비스를 줘요. 끝에 가서는. 근데 그런 게 조금만 더 투명해지고 그게 조금 더 저희 같은 일반인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저희 거래를 조금만 더 설명해주면 훨씬 더 이 앞으로 필요한 게 되지 않을까 더가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잖아요. 아까 막 구글이 뭘 가져간지도 모르겠고 저희 관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찾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더 투명화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는 오늘로 쭉 내죠? 네, 근데 클라우드 얘기는 계속 나오겠죠, 당연히. 아유, 계속 나오겠죠. 클라우드는.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뭐 아마 재밌는 주제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고요. 저희 페이스북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뭐 있죠? 네, 그리고 뭐 저희도 계획이 뭐죠?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날 릴리즈 하려고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